혹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로당 공화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경로당 숫자만 무려 6만 9천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 개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와, 대한민국 노인복지 정말 끝내주는구나 싶으시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인 여가 시설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나라는 드무니까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딱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서늘한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정작 주인은 없는 유령의 집. 이 어디 젊은 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냐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텃세와 갑질이 판치는 폐쇄적인 요새. 심지어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사냥터가 되어버린 곳. 우리 동네 가장 깊숙한 곳에 있지만 정작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경로당의 붕괴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 자신이 마주해야 할 아주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먼저 서울 광진구에 있는 400세대 규모의 한 대단지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원래대로라면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고 장기 두는 소리가 시끌시끌해야 할 경로당 앞이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어르신 몇 분이 문 앞을 기웃거리시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이곳은 벌써 3년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설이 고장 났냐고요? 아닙니다. 규정 때문입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최소 1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야 하는데 모이는 사람 따라 10명도 차이 안 되는 겁니다. 400세대나 사는 아파트에 노인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노인들은 넘쳐나는데 아무도 경로당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지은 지 6년 된 이 아파트 경로당은 세상에 단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도 새것, 가구도 새것, 노래방 기계에 안마의자까지 세금으로 다 사다 놨는데 젊은 입주민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죠. 아니,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쓰지도 않는 걸 왜 놔둡니까? 싹 밀어버리고 헬스장이나 키즈카페나 만들죠. 이게 과연 일부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통계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전국 6만 9천여 개의 경로당 중 실제 노인들의 이용률은 겨우 7%에 불과합니다. 도시지역은 10%를 못 넘기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농촌조차도 40%를 넘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노인 100명 중 93명은 집 앞 경로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텅 빈 건물 6만 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자산을 유령의 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 어르신들은 집 앞에 멀쩡한 경로당을 놔두고 길거리를 헤매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부의 계급사회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정말 충격적인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70대 초반에 경로당 가셨다가 텃세와 무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안 가십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대뜸 젊은 년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여긴 왜 와? 밥 축 내러 오냐? 라며 젊은이 취급하고 구박덩어리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경로당의 표준적인 풍경입니다. 지금 경로당의 주류는 80대 이상입니다. 전체 이용자의 80%가 8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르신 대접받는 70대 초반도 경로당 문턱만 넘으면 바로 막내가 됩니다. 김씨 물 떠와라. 라면 좀 끓여라. 청소는 네가 해라. 커피가 맛이 없다. 온갖 자빌은 이른바 젊은 노인들의 몫이 됩니다. 심지어 70대 노인에게 어린 것이 건방지다 라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늙어서까지 누구의 시집살이를 하러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60대, 70대의 이용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겁니다. 갈등이 단지 나이 때문만인 줄 아세요? 지역감정과 파벌 싸움은 아주 여의도 정치판의 축소판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경상도 출신 어르신들과 전라도 출신 어르신들이 패를 갈라 싸웠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난무했죠. 결국 경상도 출신 회장이 당선되니까 전라도 출신 회원 수십 명이 그날로 단체로 탈퇴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웃던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린 겁니다. 텃세, 끼리끼리 문화, 은근한 따돌림. 이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이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고 경로당을 고인물, 아니 썩은 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없으면 운영비라도 아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로당은 100%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공간입니다. 연간 수백만 원의 운영비,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심지어 쌀값까지 다 나라 돈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돈, 과연 깨끗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최근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 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세금으로 회비 내기입니다. 그래야 소속감도 생기고 운영도 투명해지니까요. 그런데 운영진들이 나라에서 준 보조금을 슬쩍 빼돌려서 자기들 회비를 대납한 정황이 딱 걸린 겁니다. 방법도 아주 교묘합니다. 마트에서 쌀이나 부식을 샀다고 영수증을 끊어놓고 실제로는 그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카드깡, 운영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회비 장부에 적어 넣는 식입니다. 걸리면 지침이 애매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다. 라며 변명하지만 여러분, 이거 엄연한 횡령이고 세금 도둑질입니다. 전국 6만 8천여 곳의 회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만 잡아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라지는 돈이 매년 1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심지어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운영비로 회비를 내도 좋다는 엉터리 안내문을 경로당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횡령을 부추긴 꼴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관리비 폭탄도 문제입니다. 회원이 없으니 돈이 부족하고 결국 겨울엔 난방도 못 트는 냉골 경로당이 됩니다. 나라 돈은 줄줄 새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추위에 떨며 패딩 점퍼를 입고 앉아있는 기막힌 아이러니. 이것이 대한민국 경로당의 현주소입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제 기능을 잃고 텅 비어가니까 그 빈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인들의 지독한 외로움을 파고드는 악마들입니다. 텅 빈 경로당에 홀로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누군가 쓱 다가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말합니다. 어머니, 많이 적적하시죠? 제가 오늘 하루 아들 노릇 해드릴게요. 말 한마디 살갑게 하고 거친 손을 잡아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립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명절에나 올까 말까 한데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가 엄마 하면서 따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어르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다.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근교로 나들이를 시켜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줍니다. 그러고는 으슥한 홍보관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원가 몇만 원짜리 싸구려 건강식품을 꺼내듭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관절이 싹 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치매 예방됩니다. 라며 3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에 팝니다. 제주도에서는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떴다방 일당이 홍보관을 차리고 무려 1,700명의 어르신을 홀렸는데 피해 금액만 65억 원입니다. 돈 없다는 어르신한테는 일단 물건 가져가세요. 돈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뒤로는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라는 무시무시한 서류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악질 사채업자한테 팔아넘겼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 한 번 안 지고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를 받는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피해자 명단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진짜 벼룩의 간을 내먹는 놈들이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36%가 60대 이상입니다. 네. 만약 경로당에 사람이 북적이고 정보가 활발하게 돌았다면 어이 김씨, 그거 사기야. 전화 끊어. 라고 말해줄 친구가 있었을 텐데 고립된 노인들은 스마트폰 너머의 목소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경로당의 붕괴가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간을 5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죠. 197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다고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공단으로 떠났습니다. 농촌엔 힘없는 노인들만 남겨졌죠.
도시로 간 자식들은 부모님 모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단칸방에서 3대가 살 순 없었으니까요. 이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 바로 경로당이었습니다. 노인들 갈 곳이 없으니 모여서 쉴 공간이라도 만들어주자. 마을회관 한 귀퉁이를 빌려서 경로당 간판을 달았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친구들이랑 화투치고 국수 삶아 먹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으니까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경로당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마다 경로당 짓는 걸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았고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동안 정부는 건물 짓는 데만 급급했지 그 안을 채울 콘텐츠는 50년 전 그대로 화투랑 TV뿐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과거의 노인이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민주화를 겪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신중년들입니다. 그들에게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세요 라고 하면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늙은이 취급받으며 방바닥 긁느니 차라리 혼자 놀겠다. 이게 바로 신중년들이 경로당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을 뛰쳐나온 혹은 들어가기를 거부한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도심 속 도서관은 제2의 경로당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0대 이상 도서관 이용률이 급증해서 17%를 넘어섰습니다. 도서관 사서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9시 문 열기 전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신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원하고 따뜻하죠. 둘째,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공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영화 상영, 독서 모임. 여기서 어르신들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지적 탐구를 즐기는 당당한 시민 대접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지하철 노마드입니다. 무료 승차권으로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도는 분들. 갈 곳은 없는데 집에만 있기는 싫어가지고 떠도는 슬픈 방랑자들이죠. 공원 벤치, 패스트푸드점 구석자리. 그들은 도시의 섬처럼 고립된 채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경로당이 소멸하게 둬야 할까요? 아니면 싹 밀어버리고 다른 걸 지어야 할까요? 여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경로당은 과감하게 간판을 내리고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직접 커피를 내립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니까 동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고 대학생들이 와서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합니다. 어르신, 커피 맛 좋네요. 이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펴집니다. 수익금이 생기니 운영비 걱정도 싹 사라졌고 칙칙했던 공간이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은 공유 주방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맛을 살려 반찬을 만들어 팝니다. SNS로 주문을 받고 택배를 보내는데 월 매출이 2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어르신들은 돈도 벌었지만 더 중요한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내 음식을 누가 돈 주고 사 먹는구나 하는 그 기분 말이죠. 광주는 아예 경로당의 높은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낮엔 어르신 쉼터, 저녁엔 청년 스터디 공간, 주말엔 아이들 놀이방, 노인만의 공간이라는 빗장을 풀고 마을 전체의 커뮤니티 센터로 진화한 겁니다.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고 50년 묵은 관습과 텃세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늙음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늙음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다시 모여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점령하고 텃세 부리는 80대 어르신들도 한때는 이 나라의 산업 역군이었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폐쇄성이 미워서 욕을 하지만 반대로 지금 경로당을 외면하는 5060 세대도 머지않아 갈 곳 없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100개씩 사라지고 있다는 경로당. 단순히 건물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문화가 낡았고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전국 6만 9천여 개의 경로당. 이대로 두면 흉물이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건 6만 9천 개의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대가 섞이는 다리로 받기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기여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경로당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동네 경로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굳게 닫힌 자물쇠가 채워진 문입니까? 아니면 커피 향이 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열린 문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직접 본 경로당의 실태, 그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묵직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